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디일렉 라이브 시간에 유니스트의 이현우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연구 성과도 새롭게 나왔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네. 나트륨 배터리도 이야기를 했었고 리튬 메탈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그 유니스트에서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네. 청바지의 염색 그 소재로 배터리를 만든다. 간단하게 어떤 연구 결과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배터리에 들어간 물질들이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물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필. 표현을 하자면 연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도 무슨 산화물 그러는데 산화물 하면은 좀 낯설지만 모래, 돌덩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 것처럼 사실 저희가 비유를 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배터리를 흔히 대량으로 만들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물질로 만들면 사실 그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굉장히 상용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흔히 쓸 수 있는 물질 중에서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그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뭐 제품 측면에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TV 소재 중에 퀀텀 이런 소재 중에 요거 하나만 가져다 쓰면 너무나 특성이 좋아지는데 그게 일종의 그 산업에서 쓰면 안 되는 뭐 물질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친환경적? 뭐 그게 친환경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물질들을 배제하고 또 R&D를 해야 된다.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배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성능이 좋은 뭐 소재 위주로 개발을 했다면 점점 그 사용하는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친환경도 생각하게 되고요, 가격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보통 그런 다양한 방면에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서로 만들려고 하고요. 늘 더 새롭고 늘 더 좋은 뭐 물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배터리를 하다가 많이 느낀 것 중에는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소재가 카드뮴이었습니다. 카드뮴. 카드뮴을 퀀텀답 소재로 쓰면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참 좋은데 이게 인체에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배제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쓰는 케미컬들은 소재들은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뭐 회로를 그리거나 이럴 때 쓰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자체가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의 염색 소재가 보니까 프러시안 블루. 맞습니다. 근데 프러시안 블루는 그 미술 시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소재인가요? 뭐 설명이 좀 난해합니다. 저도 이제 이 소재를 공부를 할 때는 화학식 구조도 복잡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청바지 염료로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굉장히 뭐 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소개를 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연구자들은 화학식 가지고 보통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전고체 전지 쓰이는 황화물 전해질할 때 황화물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영어로 뭐 설파이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전이 금속 이온에 이 황 이온이 붙은 상태, 그게 보통 황화물이라고 하고요. 산화물은 보통 금속 이온에 산소가 붙은 상태, 산화물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프러시안 블루는 사실 이렇게 산소나 황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요. 조금 난해한 카본, 그러니까 탄소랑 질소랑 동시에 붙은 구조입니다. 그게 양쪽에 탄소랑 질소랑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제 CN을 합쳐서 부르고요. 그 CN이 사이나이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이 금속에 어떤 이렇게 음이온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황화물, 산화물, 프루시안 블루처럼 그런 계열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루시안 블루 물질을 보통 뭐 사이나이드 계열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고요.
통칭해서 그냥 보통 프러시안 블루 계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한 소재가 물감 원료로도 쓰이고 맞습니다. 뭐 청바지 염색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똑같이 이 프러시안 블루를 가지고 또 배터리 연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잠깐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은요. 프러시안 블루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나트륨 2차 전지의 나트륨 배터리 양극 이제 소재로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 소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둘 다 양극 소재지만 작년에는 나트륨 배터리였고 올해는 요즘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습니다. 쓰는 리튬 기반의 배터리에 쓰는 양극 소재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결과는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고요. 보통은 이제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불가능한데 어떤 점을 해결했더니 이거를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들을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리튬이온의 프러시안 블루라는 소재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조차 연구 결과가 안 나왔던 거죠? 가능성이 많이 적었던 편인데요. 그 이유가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체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NCM, 인산철 특성 좋은 양극 소재가 많다 보니까 굳이 프러시안 블루를 쓰지 않고도 프러시안 블루를 대충 봤을 때 그런 인산철이라든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든지 하이니켈이라든지 그런 양극재에 비해서 용량이 작고 전압도 작으니까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트륨 2차 전지로 갔을 때는 나트륨 2차 전지에는 양극 소재 쓸만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프러시안 블루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러시안 블루를 가지고 상용화도 일부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배터리는 일종의 이제 화학 조합물의 덩어리인 것인데 맞습니다. 이 조합물들은 화학자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전에도 제가 뭐 아연 공기 전지라든가 레독스 플로우, 흐름 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R&D를 많이 한다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직도 요원한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나트륨 배터리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부 상용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프러시안 블루랑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상용화를 한 쪽이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나트륨 전지를 상용화를 시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상용화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이런 뭐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상용화를 꺼내게 된 게 이 프러시안 블루 계열의 물질을 가지고 나트륨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이제 사용한 그런 예시입니다. 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 프러시안 블루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진 않았을 때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R&D가 좀 시작된 것인가요? 사실 프러시안 블루 물질이요. 이게 프러시안 블루잖아요. 파란색을 띈다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사실 이온을 어떤 양이온을 가졌을 때랑 뱉었을 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뭐 파란색을 갖기도 하고 이온을 뱉거나 먹었을 때 투명색을 갖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응용 분야가 스마트 윈도우라고 해가지고요. 창문이 투명하다가 불투명하고 뭐 전기를 가했을 때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이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 실제로 쓰기도 하나요? 아마 일부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비행기를 타보시면 저도 옆에 예전에는 창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버튼으로 누르면 그 보잉 787 기종에서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 저도 보고 저는 그게 저건 줄 알았어요. 그 LC,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용해가지고 그 속도가 차이돼 보니까 딱 그렇게 이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른데 거기도 프러시안 블루가 좀 쓰이는 모양이에요. 뭐 프러시안 블루를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프러시안 블루가 그런 역할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국에서 개발한 소재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프러시안 블루가 이제 물론 예전부터 뭐 물질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요. 이 물질을 배터리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 한 2010년도쯤에 2010년에 사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프러시안 블루란 물질을 가지고 약간 배터리 소재로도 쓸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 변하는 게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 이온이라는 게 리튬이온 혹은 나트륨이온 혹은 뭐 칼륨이온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게 배터리 맞습니다. 기본 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이거 배터리라 소재로 한번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트륨, 칼륨 이온 이제 이런 이온을 가지고 이제 한번 배터리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재밌게 나와서 한 건데요. 사실 그때의 목적은 이제 저희가 수계 전지라고 해서 전해질을 일반 유기용매가 아니고 물 기반의 전해액을 써서 ESS 쪽으로 저렴한 배터리로 할 때 이걸 써보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루시안 블루라는 물질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배터리 물질로 거의 처음 시작했고요. 대략 한 2011년도에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그러한 결과를 보고 이거 굉장히 재밌다라고 해서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UT 오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노벨상을 받으셨던 구디너프 교수님이요. 네, 유명하시죠. 그 교수님 그룹에서도 이 물질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그 물질을 수계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그 구디너프 교수님 그룹에서는 다시 이거를 그냥 유기용매로 해보자. 유기용매로 써보자. 나트륨 이온 전지용으로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2012년도부터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뭔가 재밌었는지 거기서 연구한 연구진들은 한 서너 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니 거기 박사후 연구원을 마치고 샤프 USA로 이렇게 이제 취업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프루시안 블루 계열로 일을 시작한 게 스탠포드 저희 계열과 이제 UT 오스틴 두 그룹 양쪽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왕래도 좀 하고요. 그렇겠죠. 학회자 만나면 너네 잘 돼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다가 저도 만나서 들었는데 상용화를 한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몇 개 한 게 이게 그럼 음극을 뭐 쓸 거냐? 그러게요. 음극이 어려운데 받아주는 물질을 뭐 쓸 거냐? 뭐 쓸 거냐? 그래서 하드커버 쓴다길래 그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안전성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듣기로는 프로시안 화이트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안 블루 계열의 물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이금속하고 CN 이런 애들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이금속을 바꿔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 색깔 때문에 망간 계열을 쓰느냐 혹은 철 계열을 쓰느냐에 따라서 프루시안 블루가 되든지 프루시안 화이트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용화를 좀 시도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의 이제 핵심 코어 인물들이 중국 기업으로 가서 이렇게 상용화를 좀 시도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CATL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묘해지는 게 굿이너프 교수님은 배터리 업계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인산철도 이분이 개발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LTO도 이분이 하셨던 걸로 제가 맞나요? 아마 거의 어지간한 배터리의 기본적인 뭐 어떤 소재의 어떤 뭐 합성 뭐 이런 이온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분이 개발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이 작년에 뭐 올해도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뭐 최단일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그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가 우리한테 위협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토론도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들이 배워가서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인산철도 미국에서 배워서 중국으로 가져간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로시안 블루를 가지고 나트륨 배터리를 한 것도 사실은 그 나트륨 배터리를 하지만 양극 소재는 프로시안 블루를 쓴 것 같다. 다 미국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 유학생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많이 좀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그분들이랑 연락하시나요? 최근엔 연락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연락은 안 하시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차세대 배터리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생긴 건데 중국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눈여겨봤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용화를 했단 말입니다. 중국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지금 그 정도 레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약간 이게 국가적 마인드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신산업을 투자하는 데에서 공격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지 못하다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산업을 하더라도 과연 이 신산업이 얼마나 뭐 단기간에 될 것인지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시장도 필요할 거고요. 다양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뭐 하나의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네. 막 몰려들여서 인력 수입이 되고요. 네. 그렇게 막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걸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거는 현재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얼마나 더 싸냐, 얼마나 더 좋냐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 그 중간에 껴있는 국가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잘 될구만, 될 놈 될만. 네, 맞습니다. 키우겠다는 좀 마인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당분간은 쉽지 않은 뭐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많은 배터리 후보들이 있어요. 차세대 뭐 네. 전고체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뭐 레독스 흐름전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연 공기 전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뭔가 하나만 좀 뽑으신다면 어떤 거를 좀 꼽고 싶으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네, 하나만. 정답은 없는 거고요. 응용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전기차라는 응용처라는 게 확실하게 딱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는 리튬이온 전지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현재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먹거리 얘기하는 게 ESS입니다. 네, 맞습니다. ESS는 사실 삼원계보다는 네. 뭐 인산철이나 네. 레독스 흐름전지 같은 것들이 매우 유력한 후보로 네.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떨까요? ESS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ESS가 단순히 뭐 UPS 정도의 역할이라면 뭐 또 일반 배터리 형태 현재 네.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뭔가 진짜 스마트 그리드처럼 뭔가 이렇게 전기가 그러니까 태양전지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는 게 불규칙적으로 생산을 해서 뭔가 레귤레이션을 해줄 역할을 만약에 그런 역할의 배터리로 한다면 그러면은 현재 배터리로서 불충분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네. 그럴 때는 레독스 흐름전지가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저도 레독스 흐름전지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저기 프루시안 블루 물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레독스 흐름전지는 뭐 제가 이게 자료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네, 맞습니다. 특히 바스프 세계적인 네, 뭐 1위 화학 기업이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바나듐 계열의 이제 레독스 흐름 전지를 사람들이 보통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나듐 계열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바나듐 계열이 레독스 흐름 전지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데요. 네. 바나듐이 성능 면에서는 괜찮은데 단점이 이 원자재 가격, 원료 가격 원료가격이 자체가 비싸다. 너무 이렇게 널뛰기 뛰듯이 뜁니다. 야. 수요에 따라서 비싸지기도 하고 뭐 수요가 없을 때는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나듐 전지는 한계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흐름전지, 그러니까 레독스 네. 플로우가 흐름전지의 맞습니다. 영문 표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열이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도 리튬 인산철이 있고 삼원계가 있는 것처럼 네네. 지금 레독스 흐름전지도 네, 바나듐 계열이 있고 맞습니다. 또 지금 R&D 하시는 네네. 프로시안 블루 계열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뭐 유기용매 쪽도 있고 하는데요. 네. 사실 종류는 많겠지만 결국 레독스 흐름전지도 원체 크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ESS용 일단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유기용매 쪽으로는 아마 쉽진 않을 거고요. 결국은 물 베이스로 되는 그러니까 물에 뭔가 그러니까 용매에 녹여서 물 기반으로 해야 그나마 가격 친환경 여러 가지를 아마 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큰 물탱크에다가 맞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네. 이렇게 뭐 파이프 연결돼 있고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장소에서 쓰는 용도로는 제격이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흐름전지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이론적인 것이고 거기에 양극재를 바나듐을 쓸 거냐, 맞습니다. 아니면 이 프로시안 블루를 쓸 거냐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맞습니다. 바나듐은 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물질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메탈인가요? 이게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바나듐은 듐. 장점이 네. 양극도 바나듐 계열을 쓰고요. 네. 음극도 바나듐 계열을 씁니다. 근데 물론 약간 화학적인 상태가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양극, 음극이 똑같은 물질 계열이다 보니까 사실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 양극, 음극이 다 이게 액체거든요. 저희가 액체. 뭐 양극 전의 질, 네. 음극 전의 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가운데에서 뭔가 얘네들이 이온 반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 같은 게 분리막이 딱 있죠. 네, 분리막 같은 게 이제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실 양극과 음극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뭐 이온 교환하면서 저희가 섞일 뭐 수 삼투합 있겠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삼투합 이런 거에 의해서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극 음극이 섞이니까 위험해지고 성능도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안 섞이면서 좋은 게 뭐냐 이제 이러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종류가 또 많지 않습니다. 분리막을 아주 좋은 분리막을 만들든가, 네네네. 그게 아니면 잘 안 섞이는 뭔가 첨가제를 맞습니다. 넣든가, 네. 뭐 이렇게 좀 발전을 해왔던 거군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로시안 블루가 더 싼 거고, 가격적에서는 쌉니다. 많이 네. 싼가요? 혹시 잘 몰라서. 네, 거의 뭐 원자재 값으로만 비교해 보면 네.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워낙 대학원 생활들이 일반인도 많이 알 정도로 네. 그 일종의 서브컬처 문화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소재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라면서요, 비싼 소재.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사는 것도 뭐 코발트 네. 비싸다면서요? 그 네, 분쟁 광물이지 쌉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뭐 아니면 우리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도 계측 장비도 엄청나게 비싼 것들 네, 많이 맞습니다. 쓰시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좀 저렴한 소재가 좀 부담이 좀 덜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안 블루를 계속해서 네. 보고 계신다. 네. 어떠세요? 그 지금 작년에는 나트륨, 네. 올해는 리튬 이온. 네. 그럼 아직 그 레독스용으로는 아직 논문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언론에 보고한 게 있고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자주 네. 마인드를 네. 그 세 가지 중에요. 네. 나트륨, 리튬이온 이 레독스 전 중에 네. 이 프로시안 블루라는 소재가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상용화가 어디가 제일 빠를지를 여쭤보시면 참 아니 그래도 난해하네요. 그래도 그 뭐 기업의 어떤 네. 여러 가지 좀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도 하던 건데 좀 네. 자세하게 좀 보여주라. 뭐 이렇게 기업 쪽에서 현재 관심 보이는 거는 나트륨 이차전지가 많습니다. 나트륨 아무래도 중국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중국에서 하지 않았으면 네.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놈들이 뭐 어떻게 나트륨을 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오히려 보면은 이 연구한 결과들을 네. 가지고 상용을 할 때 네. 굉장히 냉철하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덤비지 않거든요. 네. 그런 완벽성 면을 생각해 보면 나트륨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사실 완전성 면에서는 레독스 흐름 전지가 제일 좋습니다. 아하. 다른 거 두 개 비해서. 뭐 상용화도 일부 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트륨 2차 전지랑 리튬이온 전지는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상용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관심이라든지 상용화 때문에 네. 그게 더 기업에서 빨리 관심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명분이 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먼저 상용화했다고 하고 네. 저는 뭐 중국 기사를 접해서 보면 뭐 일부 자동차에 탑재도 했다고 그러고요. 네. 뭐 우리가 그 자동차를 볼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성능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그냥 그게 사실이라면 네. 전 세계 최초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한 국가가 중국이 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야입니까? 나트륨을? 나트륨 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따라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필요성은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원체 수요가 크다 보니까 리튬이온 전지 하나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 결국 리튬 원자재 가격이 널뛴다라는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는 게 네.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대체할 수 예.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그래서 비슷한 관점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 저렴한 전지가 나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리튬의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일종의 그 대체라기보다는 좀 보완제적 성격이 굉장히 네. 강하다.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 좀 이것도 조금 약간 두루뭉실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나트륨 배터리의 원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실까요? 그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있는지 그래도 한번 뭐 알 눈여겨 수는 본다고 없고요. 하시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트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소재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물론 상용화에 쓰이는 기술이 몇 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력의 이런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못 해본 거죠? 중국에서 나왔다는 그 나트륨 배터리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프로시안계 이 블루 계열의 이 양극 소재가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에너지 밀도라든지 단기간의 성능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장수명이라든지 장기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아직 조금 불분명해져서 조금 다시 사그라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상용화가 중요한. 그러면 제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러면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는 양극재로 지금 교수님께서 논문을 계속 꾸준하게 내셨던 프로시안 블루 계열의 양극 소재가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 말고는 뭐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된 적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너무 큰 그림에서 프루시안 블루 계열 이렇게만 이제 원천 기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잘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세부적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술이고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몇 가지 꼽아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양극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론 용량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론 용량을 충분히 구현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슈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걸 충분히 구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뭐 첨가자가 됐든 어떤 뭐 도핑이 됐든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하나 기술이 있을 거고 또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리튬이온 전지는 오랜 시간 연구가 되다 보니까 바인더 이런 조전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표준 아닌 표준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나트륨 이온 전지는 아직 전해질 조성이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마 알아가고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잘 잡았을 때 이 수명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고도 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빨리 상용화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내놨을 때 잘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니스트 이현익 교수님과 함께 그 나트륨 배터리와 여러 가지 레돛스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프로시안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재미있는 배터리 소재 또 이론적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